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난착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정난착격. 정난착격. 왜 정난착격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격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격의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위치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사실상 이 어려운 제목이기도 해요. 정난착격. 그럼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죠. 우물에서 이게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깊이 파놓은 두레박으로 뜨는 그 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물이 솟는 곳, 물이 처음으로 솟는 곳, 우리가 이제 산이나 이렇게 계곡이나 이렇게 가면 물이 처음 솟는 곳이 있죠. 그런 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물정. 사람이 파놓은 우물도 되지만은 그 우물보다는 자연적 물이 솟는 곳, 이것을 우선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파는 우물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적 우물, 물이 솟아나는 곳, 처음으로 이 우물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제 세 갈래로 흘러요.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 주어지는데, 자, 이제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수원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가 이제 자재를 쓸 때 필요한 물들, 이렇게 이제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여러 곳으로 물이 솟아서 이렇게 자원을 보내준다. 물의 수원을 보내준다. 그래서 각자 각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윤택한 자원이 된다. 이 우물에서부터 비롯해서 이 난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가지, 여러 나무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뻗어나간 나무가지 상태, 여러 갈래로 뻗은 나무가지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난자다. 난자고, 이 차자는 갈고리, 이렇게 이제 농기구 보면 이런 이제 갈고리 같은 게 있죠. 이런 이제 포크도 마찬가지죠. 포크도 이제 이런 포크가 있죠. 이제 포크 끝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래로 주어지는 이제 이렇게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 이제 차자는 갈래. 이렇게 이것을 의미하는 차자다. 그래서 우물의 수원을 이렇게 하는 거 갈래가 되죠. 이 갈래가 나무가지처럼 갈래가 되죠. 이렇게 하나에서 이런 의미로 해서 정난이라는 의미를 썼다. 이렇게 정난, 우물정자의 나무가지, 여러 나무가지의 난. 그리고 이제 차자는 갈라치기, 이 차자, 또 갈래 차자 해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우물물이 이렇게 갈래처럼 여러 나무 가지 뻗어나가는 것처럼 수원이 이렇게 수없이 뻗어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수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국. 이 우물의 각자 자원들을, 진의 자원, 자의 자원, 신의 자원, 각자 자원에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정난착격의 원리가 이 의미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주가 경금일주가 경일간이죠. 경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보면은 경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보면은 이게 지지의 신자진 수국이죠.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보면은 정난착격이다. 경일간이 이 사주 보면은 경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있죠. 이루기 때문에 정난착격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도 신자진 수국인데 사주 내에 지지도 해당되어 있고, 이제 사주 내에 간을 보거나 인호수를 보면 박격이다. 자, 인호수를 보면 박격이다. 사주 내에 간을 보거나 인호수를 보면은 이게 지지예죠. 인자나 술자나 오자나 이게 세 자를 이 지지 내에 보면은 인자나 오자나 술자나 이것을 지지 내에 보면은 박격이 된다. 즉 관을 보거나 인호수를 보면은 박격이 된다. 여러분 그 원리는 어떤 것이냐? 왜 박격이 되냐? 또 정난착격은 어떤 원리로 해서 기를 삼는가? 이걸 설명하죠. 자, 경일이 관과 재와 인을 했을 때 관은 화가 되고 재는 목이 되고 인은 토가 되죠. 자, 관은 화가 되고 재는 목이 되고 인은 토가 되죠. 경일간이 그랬을 때에 이 신자진이 지금 신자진을 보면은 정난착격이라고 했죠. 사준의 간을 보거나 인호술을 보면은 박격이니까 이 인호술이나 관을 보지 않았죠. 이 사주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 신자진 수국이 이 수국이 이제 충합해 오는 거죠. 충합해 온다. 자, 신자진이 충합해 오는 것은 신은 인이 되고 자는 오가 되고 진은 술이 된다.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 이 수국이 다 있어야 격을 이루는 거니까 물론 이 중에 이제 하나 빠져도 격은 이루지만은 신자진이 다 있으면 이제 진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진격에 신자진이 충합해 오는 것, 인오수를 충합해 온다. 신은 인을 충합해 오고 자는 오를 충합해 오고 진은 수를 충합해 온다. 이래서 인오수를 충합해 오는 것이다. 이것도 공중에 공중에서 합해 오는 것이죠. 요합해 오는 것이다. 요합해 온다. 요합해 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신자진이 충합해 오는 게 인호술이다. 인호술은 왜 인호술을 합해 오느냐? 인호술 했을 때 관은 화죠. 오화가 관이 되고 경일간에 오화가 간이 되고 재는 인이 되고 인은 술이 되죠. 그래서 관은 오로 삼고 재는 인목으로 삼고 인은 인으로 삼고 해서 경일주가 관재인이죠. 관재인을 다 치용하는 것이다. 신자진이
인오수를 총합해서 재관인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귀로 삼는 것이다. 귀격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정난착격의 원리이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경일간이 신자진을 보면은, 신자진 수국을 보면은 정난착격이다. 거기는 사주 내에 역시 이것도 관을 보면은, 관을 보거나 인오술, 인자나 오자나 술자나 이걸 보면은 합격이다. 지지 내에, 관은 사주 전체 내를 의미하고 인오술은 지지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합격인데 이 사주는 인오술 또 관을 보지 않고 인오술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진격을 이루어서, 자, 그 원리는 어떤 것이냐? 신자진 수국이 중합해 오는 것이 있는데 인오수를 총합해 온다. 신은 인을 총합해 오고 자는 오를 총합해 오고 지는 수를 총합해 오기 때문에 신자진이 있으면 인오수를 총합해 온다. 총합해 와서 인오수를 경일간의 관은 오가 되고 재는 인이 되고 인은 토가 된다. 토가 되는데 이것을 관재인을 인오술로 해서 관재인을 삼기 때문에 이것을 귀로 삼는다. 우리가 이제 사주 설명을 할 때 주로 재관인을 최고로 치죠. 사주 구조에서. 그렇지만 격이라는 것은 재관인이 없어도 있으면 오히려 합격되고, 재관인 사주 내에는 없어도 격을 이루면은 공중에서 요합해 오는 것을 가지고 귀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격이고, 또 정난착격에 대한 설명은 이런 원리이다. 그리고 이제 또 시지면은 이제 여기 진이 있는 시지죠. 시지에 신이 있으면은, 시지에 이게 신이 있고 다음에 진자나 자자나 진자나 또는 여가 진자가 있거나 자자가 있거나 했을 때, 그렇지만 신시가 됐을 때는 시력격이 해당이 된다. 물론 이제 시력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있고, 시력격에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합격되는 것도 있죠. 시력격도. 그렇지만 이 상태는 현재 관이 없는 상태고, 이거 신시가 주어지면 시력격으로 본다. 정난착격으로 보지 않고 시력격으로 본다. 여기 이제 시지에 신이 있으면은, 정난착격으로 보지 않고 시력격으로 본다. 물론 이제 시력격을 볼 때는 이제 또 시력격에 해당이 되는 것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지에 신시가 들어가면 일단 정난착격이 성립되지 않고 시력격으로 보는데, 시력격이 성립되어 있으면은 이제 정난착격보다 더 높은 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격의 원리인데, 자, 여기까지 시지에 신이 있으면 시력격이 있기 때문에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난착격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일간이 신자진 수국을 보면은 정난착격이다. 사주 내에 관을 보거나 인오수를 보면은 합격이다. 그 원리는 뭐이냐? 경일간이 관재인, 이 세 귀를 삼고 보는데, 이거 최고의 귀죠. 재관인이 다 있으면서 귀신이다라면 최고죠. 그 이제 원리를, 이 재관인을 다 끌어 쓰는데 어떤 원리로 끌어 쓰느냐? 신자진 수국이 충합해 오는 것이 있는데 인오술이다. 신은 인을 충합해 오고 자는 오를 충합해 오고 지는 수를 충합해 온다. 그래서 인오술을 충합해 오는데, 인오술을 충합해 오는데 신자진이 충합해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재관인을 관재인을 가지고 귀를 삼는다. 이게 이 인오수를 충합해 오는 것은 공중에서 요합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유음조양격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우주에는 음양오행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격을 이루면은 그 필요한 오행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격이면은 그 조건을 갖춘 오행을 끌어다가 귀를 삼는 것이다. 역시 이 원리도 마찬가지다. 정난착격의 원리도 그러한 원리로 의해서 공중에서 인호수를 끌어다가 신자진수국이 충합해 와서 재관인을 삼아서 귀를 삼는다. 이런 원리다. 또 시지에 신이 있으면은 정난착격으로 보지 않고 시록격으로 본다. 시록격에 대해서는 이제 시록격이라는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고, 일단 이것만 시지에 신이 있으면 시록격으로 보되 정난착격은 성립이 안 된다. 이것만 이렇게 하고, 이 원리는 이렇다. 그러면 이 사주를 놓고 설명하면 경일간이 신자진 수국이 다 있죠. 신자진 수국이 갖고 시지가 진시죠. 진시이면서 관도 없고 또 인오술자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여기에 대한 충도 없죠. 충도 없고 여기에 대한 자묘형은 이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묘형이 있으면 파격이 되지만 자의 시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자 수국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충이 아닌 것, 충이 아니니까 충을 요합해 오는데 충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전사주 구조처럼 전격의 구조처럼 자묘형은 여기에서 파격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관성이라면은 이런 것이 아니고 관성이라면 또 파격이 되죠. 파격에 대해서 또 파격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원리로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운을 보면은 여기 이제 관을 보죠. 관, 오자 관을 보면은 인오술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정체운이죠. 정체운. 정체운이면서 만약에 정난 이제 뭐냐 유금조양격이나 유을서기격 같은 경우는 자아시로 해서 격을 이루는데 오시를 봤을 경우는 사망운이겠지만 여기서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신자진 세 자를 다 가지고 다 같이 중요하게 국을 이루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으로 해서 사망운은 아니다. 사망운은 아닌데 여기에 무토가 있죠. 무토가 있으면 또 이 원을 화원을 설계시켜서 계두된 오행이 설계시켜서 이 번신을 더 강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사망운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쭉 운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관인데 사중 경금이 있고 장생지가 돼도 사중에 장생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병정이 위에 있죠. 병정이 이랬을 때는 이제 정체운이 되죠. 정체운인데 정 같은 경우는 개수가 꺼주니까 쳐주니까 해구가 되고 이제 병대운은 직접적인 이제 사룬이니까 사룬이면서 간운이니까 정체운이 되죠. 정체운이 되고 여기 이제 쭉 동방모광절은 이게 이제 화를 생각하지만 본사주에서 화가 없고 이제 파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재성운은 무난한 것이고 쭉 가다가 여기서 임이 이제 개두되고 자아대운에 이게 이제 다시 자아대운을 보죠. 인대운은 인신충이 되는데 역시 인신충도 역시 직접적인 원령에 의한 직접적이고 내 본신이 왕하니까 직접적인 사망운은 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자아대운까지 쭉 왔죠. 그래서 자아대운은 임자 자아대운은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서 본신이 설이 이제 왕한 상태죠. 설이 왕한 상태인데 설이 극설하니까 자아대운에는 설이 극설해서 이때는 사망운이 됐다. 자아운 오운과는 다르죠. 자아운에는 여기 천간에 이미 만약에 무자라면 또 다른데 이미 있고 자가 있기 때문에 극설하는 천지방이다. 극설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 자체가 이제 설이 왕한 상태인데 여기 개수까지 있고 왕한 상태 자수 대운에는
수국을 더 가미해서 사망운이 됐다. 이렇게 이제 크게 대운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사주는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장관급까지 오른 분이고, 이제 부와 귀를 같이 누렸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재성이 있죠. 정제 재성이. 그러면서 비견이 이렇게 4개나 되니까, 물론 이제 수원도 있긴 하지만은, 금생수, 수생목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비견이 이렇게 4개나 되니까, 비견에 대해서 이 정제가 사실상 깨진 거나 똑같죠.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수국이 있고, 이렇게 금생수 한다 하지만은, 너무 많은 것에는, 깬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만 보면은, 관도 없고 재성도 깨진 상태니까 그 복이 없다. 일은 많고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 격을 논하지 않고 여기가 만약에 관이 됐다라고 치도, 신자진 수국이 식상이 너무 왕하니까 이렇게 관이 돼서 완전 상진돼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더 혁명이 돼 버리죠. 이 재성보다는. 재성은 올해도 금생수에서 수생목 하니까 난데, 이 왕한 수가 관을 쳐버리면 완전히 상진된 것이니까 오히려 더 혁명이 된다. 그래서 이 단순 구조로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고, 이것은 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제와 정관 또는 이렇게 관과 재가 사주에 없다고 해서 부기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격을 가지고 논해야, 격을 논해서 재관인을 이렇게 다 쓰는 사주가 됐다. 격을 논해서 재관인을 다 쓰는 사주가 돼서 장관급까지 이루고 부기를 같이 누릴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 구조로만 본다면 자식을 갖기 어려운 상태죠. 자식을 갖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 격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재관인이 다 풍요로워서, 이 사주 구조에서 풍요로운 상태가 돼서 처와 자식이 다 무난하고 부와 기를 같이 누리는 사주가 됐다. 이건 이제 이러한 원리가 정난착격의 원리다. 정난착격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시간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정난착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